안녕하세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은요 많이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장영철 우리 박사님과 차영숙 부위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 궁금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저기 여의도판 유튜브 방송 처음 예, 제가 진행하셨잖아요.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네. 그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영철이라고 하고요. 현재 국민의힘 재정금융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력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금융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 IMF 위기를 극복한 기관이죠. 그 공사의 사장으로서 IMF 마무리 투수 역할을 했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제일 중요한데, 그죠? 우리 네. 차영숙 회장님. 네. 지난번에 한번 네. 저 유튜브 출연했잖아요. 네, 그때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너무 또 똑똑하게 잘하고 아이. 또 내용도 좋고 이렇게 칭찬이 또 자자했고요.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두 번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중랑을 부위원장 차영숙입니다. 한 달 동안 평안하셨죠? 1탄을 잘 마무리하고 2탄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네. 제가 보니까 참 오늘 저희 여의도판 유튜브 방송 잘 모셨는데요. 칼럼도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좀 칼럼 쓴 지 오래됐어요. 네, 근데 저희는 좀 지금까지 저희 여의도판 나와주시지 않아서 참 그냥 속상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고요. 오늘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화제를 가지고 또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지 많이 궁금합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이제 신드바트 모험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예. 그 사람이 선의로 대해줬을 때 네. 악의로 대갚음을 당할 때 네. 그것처럼 서러운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흔히들 천일야화라고 알려진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네. 그 신드바트의 모험기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따왔습니다. 네, 올려봐 주세요. 네, 이게 네. 이 사진에 시청자 여러분, 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네. 이 사진에서 어떤 것이 보여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요? 네네. 그렇죠. 자, 이것은요. 네. 지금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저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동화로 많은 꿈과 희망을 키우셨죠? 네. 위원장님도요. 네. 그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그리고 우리 잠실에 보면은 유명한 놀이기구인 그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네, 롯데월드에서 그 놀이기구로도 유명한 신바트의 모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과 어떤 네. 또 이 지금 오늘 방송이 엮여질지 네. 참 궁금해. 박사님 어떤 예, 내용인가요? 이제 음. 그 우선 천일야화에 네, 대해서 네, 좀 간단히 설명. 아니, 제가 그거는 할까요? 박사님이 잠깐. 그 천일야화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페르시아 왕이죠. 지금 이제 이란 지역인데 페르시아 왕이 아마 실연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보기를 이제 원수처럼 보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다시 결혼하라 그러니까 그 새로운 왕비를 모셔다가 하룻밤만 지내고는 그다음 죽이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여자들이 죽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겁을 냈는데 어느 대신의 딸이 네. 자원을 했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용감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뜻밖에도 1001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하룻밤만 살았는데 네. 1001일 살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은 네. 재밌는 얘기를 들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왜 우리도 K 드라마 뭐 이래갖고 사람들이 다음 스토리가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 네, 기다려지고. 네, 맞습니다.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들으려고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한 여성의 필사적인 생존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혹시 삐끗하면은 내일 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말 재밌는 얘기를 뭐 창작보다는 아마 주변에 많이 수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천일을
생존을 사진? 하니까 네, 또 이런 이야기죠. 얘기는 네, 또 네. 되게 해피엔딩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네. 하는 제가- 게 네. 천일야화인데 아, 네네. 제가 잠깐 말씀을 네. 이제 요점 파악을 네. 해드리면 그렇죠. 네. 제가 국어 선생이니까요. 네, 맞아. 네네. 이 아라비아 나이트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런 천일야화는 왕비가 왕에게 천일 동안이죠. 밤마다 들려준 재미난 페르시아 제국의 설화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라비안 나이트 중에 하나인 그 이야기 중에 하나로서 오늘 그 신바트의 모험이 나오는데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요. 네, 제가 잠깐 네. 말씀드릴까요? 이 신바트는 7번의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5번째 항해인 바다의 노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와도 굉장히 결부된 이야기죠. 그렇죠. 네네. 이 사진에서 보면은 지금 누가 어깨에 타고 있죠. 네. 또 밑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것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무에 지탱하고 있어요. 지금 한 손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노인이 뭘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포도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깐 짤막하게 신바트의 모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신바트가 항해 도중에 어떤 외딴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노인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노인은 아주 애절한 표정으로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기를 원했어요. 굉장히 이 착한 신바트는 이 애절한 그 눈빛에 못 이겨서 이 노인을 어깨에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지요. 그랬는데 역반하장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당연히 내려야 될 노인이 내리지 않고 오히려 아까 그 사진에서 보듯이 이 신밧들을 가지고 굉장히 괴롭히면서 내리지는 않고 자기 그 노인의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목을 조이고 있는 이 사진이 보이시죠? 신밧들을 목을 조여서 지금 고통을 주게 되는데 바로 그 정체는 그 노인이 바다의 괴물이었던 것이었어요. 네. 그 괴물에 지금 비화해서 오늘의 우리 박사님이 이 네. 정치하고 엮어서 지금 이야기를 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치라기보다도 네. 우리 국민이 현재 겪고 있는 불쌍한 현실을 네. 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아. 칼럼을 썼습니다. 네.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가보겠다. 그렇죠, 처음에 뭐 그렇게 해서 말씀했어요. 유일하게 달성된 공약이 이제 그쵸. 그 공약이라고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뭐 선하고 잘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주변에서 너무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외모만 보고 할 거는 판단할 건 아닌데 네. 하여튼 더구나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간다고 하니까 또 궁금하기도 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서요? 뭐 그 당시에 네. 뭐 탄핵 여파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네.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네. 사람들이 또 새 사람을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네, 일반적으로 네. 보면 물건 새 거를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데려간다니까 또 가슴이 또 기대했죠. 두근반 세근반 네. 하면서 네. 정말 좋은 나라로 가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이 아까 그 노인처럼 네. 어깨에 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좋은 네. 대로 이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을 불쌍히 여기신 면도 있지만은 또 기대감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거나 선의를 가지고 무등에 태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을 건넜는데 네. 안 내리고 이제 네. 이 사람 보고 신드바트죠. 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을 안 들으면 그 다리로 꽉 조이고 네. 이 고통을 주면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네. 이 신세가 네. 마치 우리 국민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데 빠져나갈래도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노인이 이 죄는 기술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정말 힘든 거지. 네. 그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일자리 정부입니다. 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네. 일자리 사라졌습니다. 네. 그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네. 지금은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예요, 청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렸어요. 근데 노인들이 웬 갑자기 은퇴하신 분들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나 봤더니 네, 네. 돈을 마구 써갖고 국민의 세금 정말 네. 그 국민들이 그 세금 내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네, 네. 돈을 벌어서 갖다 바쳤더니 네. 그걸 가지고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그렇다고 제가 뭐 노인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른 걸 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재정을 너무 알뜰하게 쓰지 못하는 하나의 예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강의실에 가서 빈 강의실에 불 끄기, 네. 뭐 기차역에서 노인 그 무거운 가방 들어주기. 그다음에 요새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면은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재활용 어디다 넣는지 네. 해라. 뭐 아, 일자리 창출. 또 요새는 네. 또 코로나 시대니까 지하철역 가면은 마스크를 씁시다 하고 피켓 드시는 분들. 네, 네. 뭐 이런 네, 네. 것들이 단순 예. 정말 그 시간당 몇 시간 안 되는 거고 이런 걸 가지고 네, 네. 이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니 정말 창피한 거죠. 우리 그 실업 통계에서는요 일자리를 갖고 있는 기준이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닌 걸로 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통계의 네네. 허점을 그래서 이용을 일자리가 해서 많이 이렇게 네, 네.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구나. 그 통계상으로만 네. 늘리기 위한 그렇지. 정책을 폈다는 그렇지. 말씀을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일자리를 얻었다 네. 하면은 네. 그 일자리에서 질 벌어들인 좋은 양식을. 소득으로 네네. 그래서 한 달 생활을 충분히 할 수 네. 있겠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네. 거기서 뭐 네. 주는 돈이라고는 뭐 잠깐 뭐 밥 한 끼 먹는 정도나 될까? 네. 뭐 이런 정도를 네네. 가지고 2, 30만 원 아마. 네, 그 정도 그 되죠. 지금 네. 되죠, 어르신들. 예, 예. 그러니까 하루에 또 한 공공근로라든가. 2시간 정도 네. 일을 그러니까, 하면은 한 달에 네. 뭐 일주일에 그냥 일주일 네.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네. 2, 3일씩 3일인가 하고 네. 뭐그 두세 시간 하면서 네, 한 네. 2, 30만 원 네, 주는 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네. 그 이 돈 쓰는 게 그동안 일자리 예산이라고 해서 100조 원 이상을 썼습니다. 아, 예. 엄청난 네. 돈을 썼는데요. 네, 네. 그 이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들한테까지도 니네들은 일자리가 없으니 네. 내가 몇 푼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살아 하고 이제 네, 돈을 마구 나눠주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봤더니 네. 돈을 뿌려서 네. 환심을 사고 네. 선거에서 이기겠다 네, 이런 네. 그 숨은 의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신더바트 케이스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선의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네. 노인을 그 무등에 태운 거니까 우리도 우리 국민들이 선의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국민의 세금을 마구마구 써서 드디어 내년에는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게 네,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는 네.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이 많은 상황이 됐어요. 아, 역대 네. 처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가게에서 한번 네, 네. 살림을 한 때 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네, 네. 쓰는 게 지출이. 더 많으면은 네, 네. 그 차이를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결국 빚으로 메꿀 수밖에 대출이죠. 없는데 네, 대출로. 그러면 빚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갚아야죠. 네. 근데 결국은 우리 부담해야 그럼 네, 소, 그쵸. 국민의 소득이 부담. 늘어나야지 네, 갚죠. 네, 그쵸. 소득은 안 늘어나고 네. 빚은 늘어나고 네, 네.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개인 네, 네. 개인의 경우도 네, 네. 마찬가지죠. 네, 네. 그러면 개인한테는 어떤 게 뭐냐면 네. 파산, 파산. 네, 그렇죠. 파산이라는 네. 고통. 네. 그래서 제가 자산관리공사 사장을 할 때 네, 네. 그렇게 파산된 네, 사람이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아, 네, 채무 아. 불이행이 되었고 저한테 네, 사례를 그 넘어온 들으시네요. 그런 분들이 네, 네. 있어서 그 아, 제가 아프죠. 사장으로 있을 네, 때 네. 그런 분들이 네, 네.
그날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아, 그 IMF의 네네. 그 300만 명. IMF 위기의 상처죠, 그게. 근데 아,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방송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잘 일반 모를 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역임하실 때 그때 그런 통계니까 저희가 정확하죠. 그때 그 IMF 네네. 위기 때 부실 채권을 111조 원을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 GDP 규모가 한 500원, 50조 정도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도 다른 기관도 또 인수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네. 개인 채무 불이행자도 그렇게 많았던 거거든요. 네네. 마음 아파요. 그런데 네. 보세요. 그게 이제 그분들은 예. 단순히 뭐 지출을 낭비해서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네. 아, 네. 사업을 하다 그 이제 네. 망하니까 이렇게 네, 되는 그렇죠. 거고. IMF 때 그런 그럼 국민들의 고통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그런 어렵대 그때부터 지금. 네, 더 지금은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네네. 있는 네네. 나라에서 네네. 그 물론 이제 어려워지니까 네. 그 살림에 보태쓰라고 돈을 줄 수는 있어요, 국가가. 네. 그렇지만 이게 효율성 있게 돈을 쓰질 않고 네네. 그냥 뭐 돈 뿌리는 식으로. 그 어떤 분은 그러죠. 헬리콥터 머니라는 용어가 네네. 있는데 네네.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돈 마구 뿌리는 거를 네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면은 네. 돈이라는 것은 네. 아껴 쓰고 네네. 생산성 있게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걸 못했다는 네. 것이 네. 국민한테 피해가 된 거죠. 아, 그 박사님 같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아마 그 신바트의 모험 중에서 그 노인이 그 선의를 베푼 신바트에게 악의로 갚은 이런 사례를 지금 경제 부분하고 지금 접목시켜서 연결했어요.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아, 네네. 제가 그래서-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통계적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저도 사실은 뭐 문과 쪽이라 수에 약하거든요. 근데 전 자산관리공사 그 사장으로 역임하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시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저희 여의도판 유튜브 방송에서 네. 이런 획기적인 거 네, 지금 네. 말씀드렸는데 우리 댓글 많이 네, 달아주세요.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음.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네네. 그냥 정치적으로 네네. 풀어나가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네. 잘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 지금 네. 오늘 비교하면서 아, 네네. 이렇게 어째 이렇게 정치와 아, 경제와 네. 함께 풀어주시니까 아, 이렇게 네. 기회와 속도가 빨리 와닿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컬럼을 아주 잘 쓰셨어요. 네. 신바트의 모험하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보고, 이 컬럼 너무 잘 쓰셨다. 네, 연결시키면 좋겠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네. 그 예를 드는 게 아무래도 네. 부동산 문제일 네. 것 같습니다. 네.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의식주는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왜냐면 습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이제 땅값이 오를 수밖에 네. 없고 또 집값이 네. 오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감한데 현 정권에서 그 집값을 2배로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했다는 역대 정부 중에서 1인 것 같아요.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네. 문 정권이 노무현 시즌 2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그 말을 취소해야 될 것 같고 네. 노무현보다도 훨씬 더 성과를 냈으니까 네. 문재인 시즌 1으로 바꿔야 되든지 하여튼 네. 그런데 이게 요새 부동산에서 쓰는 용어가 다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하나는 네.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있고 벼락거지요. 네. 그다음에 전세 난민이라는 전세 난민은 이런 네. 근데 이제 전세 난민은 이제 바로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렇죠. 그게 이제 발단이 임대차 3법을 갑자기 작년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됐다 그러면서 네. 상의도 안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왜 다수의 횡포를 가지고 국회에서 네.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켰을까? 네. 말로는 그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때 하필 그때 혜택을 받은 세입자는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그 세입자도 일정 기간 네. 지나면은 네. 다시 이제 똑같은 네, 그쵸. 그 난민 신세로 전락이 돼서 네. 얼마 전에 그 청와대 청원에서도 네. 집주인이 제가 3억 5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2억 원을 더 올려달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돈을 제가 구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나요? 네, 사기라도 네.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이런 하소연하는 네. 청원이 올라간 적이 있어서 참 국민들의 가슴이 아팠는데. 아픔이죠. 이게 또 이제 현실이고. 벼락거지가 네. 참 정말 이분들이 진짜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네. 문재인 정권이 아까 일자리 뭐 큰소리 네. 친 거 똑같이 집값을 네. 잡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네. 집 있는 사람을 또 잘 올려놨네요. 판 사람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판 사람은 완전히 벼락거지가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벼락거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집을 살려고 했더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영끌이죠. 이제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때도 한번 칼럼을 썼어요. 네. 그 김현미 장관이 영끌한 청년들이 불쌍하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반박을 한 게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영끌을 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네. 앞으로 승부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진행되는지. 두고 보자. 네, 근데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완전히 판정성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현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내각에서 네, 네. 경제 정책을 하고 있으니 네, 네. 우리 경제가 남아날 수가 없는 거고 네. 정말 이 상태로 가면은 네. 정말 우리 경제가 걱정돼요. 저는 금융 위기를 극복한 기관에 그 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가다가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닌가. 아, 이게 정말 굉장히 어두운 면을 지금 조금 이 현실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의. 현 정부는 그 네. 지금 이제 5년이면 네. 끝나잖아요. 네. 끝나다 보니까 또 다시 재집권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국민들의 네. 돈으로 풀어서 한심을 네. 사서 네. 당선되고 또 재집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다 보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국민 세금을 자기 돈인 것처럼 그러니까 쓰고 내 돈이면 그렇게 못하죠. 무슨 기본이 안 된 사람이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앉았고 네.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한두 번이 아닌데 네. 앞으로 이거를 그러면, 국민들이 네, 어떻게 각성을 위기를 해야 되니까. 탈출할지 제가 그러면은 아, 네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신바트가요 이 위기에서 어떻게 지금 극복했는지를 탈출하게 됐는지를 보시면 옆에 보면 포도가 있죠. 네. 그 무엇을 마시고 있죠. 여기서 신바트는요 이러한 그 바다괴물로부터 포도와 호리병박을 이용해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에요. 자, 포도주를 만들어서 차츰차츰 조금 이 노인에게 마시게 한 다음 취하게 만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신바트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 다른? 근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아주 자아도취가 아주 굉장히 심한데 네. 뭐 부동산 빼고는 잘했다는 거거든요. 네. 경제 정책을 잘했다. 그리고 뭐 K 방역 때문에 지금 온갖 자영업이 다 망가지고 위기. 있는 판인데 네. 거기에 국민 세금 가지고 네. 긴급 재난지원금 몇 푼 나눠준다고 해서 네. 그게 그 사람들이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네. 결국 경제라는 것은 네. 건전한 일자리, 네. 특히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중요한 네. 거지. 네. 그거 뭐 재정에서 찔끔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정말 횡포고 네. 우리나라 건국 이래 네. 네.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이 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네. 이제 취하셨으니까 네. 이제 저 목조임에서 빠져나올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진이 참 복합적으로 네, 다 여기 그 사진이 의미- 압축적으로 나와 있죠. 네, 네, 그게 네. 풀어보니까 네. 지금 오늘의 네, 그렇죠. 정치 다 함께 네, 아까 이제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는요. 아까 장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네,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동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려운 난관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정답이 있죠. 네. 한 가지만 더 네,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그
신드바드 어깨에 탄 노인이 취했어요. 네, 취했어요. 네. 근데 취했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 당연하죠. 아, 근데 혹시 방심할까봐 아, 아, 그래서 네. 마음을 취한 척 하는지도 모르니까 아, 네네. 내년 3월 9일 네. 확실하게 그 빠져나오십시오. 이제 그것만이 우리가 네. 제대로 살 길이다. 아, 네. 그렇게 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 네네. 네, 국민 네. 여러분께서 현명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네. 지금 현 정부에 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물에 쏙지 마시고 그죠? 네. 내년 3월 9일 기대하십시오. 아, 네. 그럼 저는 네. 그 아까 신바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했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난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저희가 지혜를 배워서 신바트에게 지혜를 배워서 우리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뿐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힘 모아서 자 내년 3월 9일에 있을 정권 교체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꿈과 희망을 키우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화이팅 해봅니다. 박사님 네. 마무리 네, 하실 하실 거예요? 네, 네. 예, 우리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너무 이제 현혹이 네, 된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정말 우리가 국민이 그리는 네.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서로 합심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아직도 좋아요, 네. 구독 누르지 않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함께 다음에 장영철 박사님과 차영숙 부위원장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우리 모두 네. 함께 파이팅 할까요? 파이팅, 네, 네. 시청자 여러분 파이팅! 화이팅!